안녕하세요.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한 2주 만에 켰는데요. 그동안 사실 약간 좀 꾀가 나기도 하고,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려야 도움이 될까, 좀 사실 소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았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 가버리더라고요.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, 지금 전체 흐름이 좀 바뀌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, 그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내년엔 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사실 뭐 미국에 지금 뭐 감원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경기 침체가 올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. 뭐 장단기 금리 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말이죠. 하지만 이제 뭐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. 그래서 금리 인상의 마침표가 머지 않았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고,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주식시장에는 사실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흐름이 좀 변화하지 않겠느냐,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미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. 우리나라 뭐 주식, 뭐 주가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2100선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그래도 24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그런 뭐 변화의 물결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환율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내려온 편이었고요. 지금 1430원 갔던 게 지금 1300, 뭐 30원, 50원, 뭐 이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. 금리도 조금, 이제 뭔가 진정되는 기미도 보이고요. 오늘은 사실 중국 이슈 때문에 그랬는지 시장이 좀 흔들리기는 했는데,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뭐 계속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, 큰 흐름 자체는 그래도 서서히 뭔가 방향을 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열심히 귀담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판단이고요.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주식을 할 거냐, 채권을 할 거냐, 뭐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걸 뭐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누기보다는 자산 배분을 위해서는 일부 채권을 좀 갖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지금 채권이 금리가 이제 워낙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려는 어떤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, 그렇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. 그래서 자산 배분을 위해서라도 채권을 일부 갖고 가려고 하는데, 채권 투자가 또 좀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ETF 형태로 좀 사볼까 하는데, 채권 중에서는 이제 장기 채권들이 지금 장기물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, 이런 부분 감안해서 장기물에 대한, 장기채를 ETF로 사는 걸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일단 또 뭐 주식 관련해서는 미국 거를 더 살 거냐, 국내를 더 살 거냐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, 일단은 내년에는 좀 국내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. 이게 지금 환율이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, 외국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약간 기대도 있고요. 그래서 주식으로 봐서는 국내 시장 쪽에 조금 더 중심을 둬볼까 합니다.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나 아니면 달러로 나오는 배당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, 뭐 장기채 같은 경우를 뭐 ETF 형태로 좀 사던지, 아니면 예전에 4월 달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, JP 모건에서 하고 있는 제피 같은 배당 플러스 어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좀 더 담아 볼까 합니다. 물론 일부는 좀 환전을 해서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. 달러가 많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. 그래서 보고 있고요. 이제 미국 채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채권을 보면, 지금 단기채 ETF 같은 경우 VGSH, 뭐 뱅가드에서 하고 있는 듀레이션이 뭐 1.9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, 미국 국채 중심인데 얘는 그렇게 많이 이제 반등하진 않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떨어진 폭도 초장기물에 비해서는 좀 덜 떨어졌고요. 장기 같은 경우는 약 6.3년 정도 남아있는 GOVT라고 하는 이 ETF가 있는데, 얘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금리들이 이제 조금 꺾일 기미들이 보이기 때문에 말이죠. 저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건 이 초장기, 지금 듀레이션이 한 18년 정도 남아있는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국채 TLT라는 종목입니다. 이게 뭐 고점 대비해서는
한 40%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. 이제 이거 장기로 쭉 늘려서 보면. 그랬으니 이제는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. 뭐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이것도 일부 가져가 볼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찌됐든 이 채권을 또 한쪽으로 갖고 가고,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JEPI라고 불리우는 이 종목도 갖고 가려고 하는데요. 4월 달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됐나 하고 봤더니, 4월 달에 이제 주가가 뭐 지수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지긴 했는데, 최근 들어서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배당이 그때 봤을 때만 해도 이제 뭐 0.38달러 월에 뭐 이 정도 했던 게 지금 거의 0.5달러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러니까 배당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당분간 이제 뭐 이런 주식시장이나 이 분위기가 급반등을 하기에는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, 급반등보다는 어쨌든 추세적으로 완만하게라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, 뭐 또 횡보가 되더라도, 또 얘는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해서 계속 배당을 가져다 주는 구조잖아요. 그래서 배당에다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예상이 돼서 이거를 좀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GOF 같은 경우, 저 GOF도 이제 비중이 좀 되는데요. GOF를 일부 매도를 하고 제피를 좀 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GOF가 제가 처음에 투자했던 게 19년 4월? 뭐 이때부터 시작했었는데, 그때만 해도 이제 순자산 가치, 넷밸류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한 13% 정도 붙어 있었는데, 지금 23%거든요.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너무 적더라고요. 너무 적고, 또 지금 이제 ROC라고 하는 리턴 오브 캐피탈, 자기 자본에서 이제 배당 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, 이런 부분 고려해서 좀 바꿔 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GOF가 기초자산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, 그 올라가는 속도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일부 비중을 조금 바꿔보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지금 제피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한 10.7% 정도 되거든요. 배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이게 배당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, 그런 추세 감안했을 때는 일부 바꿔도, GOF는 당연히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거의 13% 가까이 되긴 하는데, 주가 올라오는 속도 좀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 쪽으로 넘어오면, 이제 국내는 지금 지수형 ETF에다가 조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. 코스피 200 쪽에다가 연금저축계좌 중심으로 해서 이걸 좀 사고 있고,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, 또 주가 하루하루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. 예시가 2차전지 ETF 이제 수익을 좀 그러니까 실현을 했거든요. 근데 팔고 나니까 또 조금 빠졌다가 다시 훅 올라가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후회하고서 오늘 아침에도 또 조금 꿈틀거리길래 다시 일부 샀거든요. 그랬더니 오후에 그냥 내리꽂는데, 역시 저는 좀 이 팔랑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, 테슬라가 이제 조금 하락 추세로 계속 가고 있어서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거니 하고서 그런 생각에서 좀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도 하고 했던 건데, 또 오늘 아침 뭐 신문 기사 보니까 2차 전지는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뭐라는 얘기를 해서, 그래 그럼 좀 더 가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실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2차 전지 대형주는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. 기관들이 뭐 일부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계속 사고 있어서, 이런 부분이 또 좀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,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고객사들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. 조만간 깜짝 놀랄 소식을 뭐 발표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참, 요거 한 가지는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인데요. 지금 이제 건강보험이 11월 달부터 또 늘어난다고 저한테 통보가 왔더라고요. 이제 이 11월이 건강보험에 있어서 좀 중요한 시기인데, 중요한 시기라보다는 이제 뭐 기준이 되는 시기인데, 10월 달까지 냈던 이제 그 건강보험은 재작년 소득에 대한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했던 거래요. 근데 이제 작년 소득에 대한 게 올해 1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,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금이나 이런 이제 그 보수의
월 소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,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수익을 갖다가 계산을 하니까 거의 8% 가까이, 이제 수익의 한 8% 가까이를 또 건강보험으로 또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. 가뜩이나 지금 이자도 늘어나서 죽겠는데, 그래서 이걸 구조를 좀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들도 제가 배당소득 늘리세요 했는데, 어느 시점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안 하셔도 되겠지만, 좀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하여튼 참고하시고요. 다음에 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에 축구 경기, 월드컵 경기 있는데 응원 열심히 잘 하시고요. 또 조만간에 이번엔 이렇게 긴 텀이 아니라 빨리 또 다른 정보 갖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